삼각 평화두리. 네, 오늘은 그 렛츠 DMZ 서포터즈 겸 비욘드 학회장으로서 오늘 답사를 오기로 해서 한 학우분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소영학우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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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디어 이렇게 만났습니다. 안녕. 근데 유진님, 이거는 어떤 거죠? 아, 이거는 저희가 오늘 온 이유기도 한데 DMZ 아트 프로젝트라고 써져 있죠? 근데 아트 프로젝트가 어떤 거죠? 네, 여기 뒤에 깃발이랑 다양한 작품들 보이시죠? 그러면은 전시와 체험을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평화 협력들을 작품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렛츠 DMZ 평화예술대 공식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럼이랑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오늘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DMZ로는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 경기 연구원,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영님 혹시 예술 좋아하세요? 사실 예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이걸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건가요? 작품 앞에서 작품 따라하면서 사진 찍기. 아, 진짜요? 정말 재밌겠죠? 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미션이군요. 이 작품들은 뭘까요? 이 작품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작품은 일단 최문수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평화의 언덕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으로 다시 평화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입니다. 평화를 표현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일단 이 작품은 최문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남과 북을 평화로 잇고 헤어진 이산을 잇고 또 갈등과 대립을 화해로 잇듯이 여럿을 하나로 이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 그러면 깃발을 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천 모양이 살짝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굿! 굿!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영상처럼 쭉 서 있는 것들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철도를 다시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다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작가는 작가님이십니다. 정현님은 인천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조수과를 졸업하여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및 2009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 창작공헌대상 등 다양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서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못에 박힌 자국들이 있어요. 신목으로 제작된 이 영상들은 각 개인들이 모두 보여 서로 다른 미시사를 만들고 이런 생채기가 있음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영님, 이 작품은 뭔가요? 이 작품은 일단 무늬만 커뮤니티 작가님들의 작품인데요. 무늬만 커뮤니티는 김월식 디렉터를 포함해서 곽동열, 곽영균, 이하람 작가가 정규 멤버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이에요. 지역적 탐구와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아트를 하시는 It's the UFO. 이 작품은 방금 말씀드린 무늬만 커뮤니티 작가님들의 작품인데요. 신데렐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공개와 삶을 판타지와 동화가 주는 희망적 교훈을 개성공단의 역사와 배경,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적으로 연결하는 설치 작품입니다. 안녕. 유진님, 왜 그런 포즈를 지으셨나요? 네, 이 작품은 꿈의 달이라는 작품으로 3인치의 작은 예술 작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집을 이루는 것처럼 저도 이 작은 삼각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삼각형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포즈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그림을 이루는데요. 이 그림은 3인치 예술의 대명사인 강익중 작가님께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강익중 작가님은 꿈의 다리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영섭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영섭 작가님은 조각을 전공하여 서구 미술 전통과 철학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의 미학을 탐구하여 발굴 조각이라는 독자적인 조각법을 가져온 작가입니다. 멋있는데요? 그럼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어린 왕자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원한 아임을 뜻하는 것처럼 남과 북을 평화로 잇는 매개자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분열과 대립의 장소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 한반도의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랜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뢰가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갑시다! 나가겠습니다. 즐거워서 보십시오. 우리는 샘들 두부집에 갈 거예요. 입장! 한국인의 밥식. 본 메뉴보다 밑반찬이 더 많다. 저희가 오늘 DMZ에 갔다 왔는데요. DMZ가 어떤 거죠? 네, DMZ는 The Military Zone 라고 부르는 단어로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즉, 말 그대로 무장을 하지 않은 지대라는 것이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협정 당시에 남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최근에는 이 비무장지대에서 평화협력 관련한 예술제를 개최하거나 환경보호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찾으려는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DMZ, SLL, NLL, GOP 이렇게 남과 북을 나누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군사분계선 MDL은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해서 휴전선이라고 불립니다. 휴전상태 교전국 사이의 군사행동 경계선으로서 한국의 경우에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서 육상이 그어진 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38선이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을 나누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임의로 나눠진 선입니다. 따라서 휴전선은 약간 사선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38선은 완전 이렇게 일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방 한계선 SL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SLL은 Southern Limit Line이라고 해서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려진 선입니다. 그 2km에 해당되는 것이 비무장지대인 것이죠. 다음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선 CACL은 Civilian Access Control Line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통제를 하는 구역입니다. DMZ에서 약간 벗어나서 비무장지대는 아니고 이제 무장을 할 수 있는, 하지만 민간인은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선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남북을 구분하는 선이 있는데요. 바로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NLL은 Northern Limit Line이라고 해서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설정된 선입니다. 북방 한계선은 서해상으로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방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비무장지대 DMZ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떨어진 곳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았던, 악수를 했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았던, 악수를 했던 그 공간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군사 분계선 상위 위치한 구역으로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바로 남한, 북한이 구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영님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소영님께서 남북 분단의 현실과 분단 현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북 분단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양측이 대립을 하면서 냉전 질서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후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또 좌우익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이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소련과 북한이 거부를 하면서 분단이 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개인 민족적 측면에서는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한반도 및 주변 세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남북한 구성원 모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고 또 태평양과 유라시아 연결로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분단이 빚어낸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남북 사이의 화해나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영님께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파트 중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의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DMZ 아트 프로젝트에 갔다 왔는데 각자 소감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영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비욘드의 학회원으로서 오늘 파주로 답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활 속에서 남북 분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거나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DMZ 비무장지대 이런 남북 분단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네, 유진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비욘드 학회장이자 렛츠 DMZ 서포터즈로 파주 DMZ 아트 프로젝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통일이나 남북 분단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어떤 이념 대립이나 정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평화 협력을 세대에 걸쳐서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국제기구 공무원이나 외교관으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념 갈등이나 정치 싸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와, 역시 학회장님! 자, 그러면 네, 이상 6월 13일 비욘드 파주 답사였습니다. 저는 학회장 정유진, 저는 임소영이었습니다. 안녕!